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간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강하게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반등 속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이유인지 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못 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이 진짜 상승이냐 가짜 상승이냐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차트적인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좀 또 단발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늘 말했지만 하방수대 돌파하는 5, 22평대 골든 크로스가 나와버린 자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2평, 62평대 아직 20평대 골든 크로스가 나오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일단은 22평 돌파 이후에 안착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차트적으로는 단발적인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이거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를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느냐? 보다시피 오늘 오전 8시 20분이죠. 장전에 이제 프리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이 프리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죠. 당장에 이제 단발적인 상승 추세는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뚫지 못했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62평의 강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장 골든 크로스도 나오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으로서 일단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밤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샌디스크 때문이죠. 샌디스크가 투자 설명회에서 뭘 발표합니까? 2030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중반에서 후반으로, 그러니까 10%대 후반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 샌디스크의 발표가 어제 사실상 뭐였어요?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강한 수요가 지속된다. 낸드라든지 메모리 시장의 수요는 끊임없이 계속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AI 회의론 이런 것들을 또 잠재우는 그런 모멘텀이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비트 성장이라고 부르면서 이 생산은 저장 용량의 성장과 일치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하다. 그거를 지금 시장이 샌디스크를 통해서 시장은 그거를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실질적으로 샌디스크 같은 경우가 장중에 급등이 나와주고요. 그와 함께 인텔이라든지 팔란티어, 마이크론이라든지 등등 기타 이 AI 인프라 관련되는 섹터 수혜주들이 다 급등이 나와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철저하게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게 아닌 시장의 분위기상 반등이 나오면은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62평대 저항, 이걸 가장 크게 맞고 있다고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주식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62평이 추세를 결국에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걸 뚫어내야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과거에도 어땠어요? 과거에도 이탈이 나오는 했다가 빠르게 이제 회복하면서 급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당시에 뭐 때문이었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 분위기도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예요? 1분기 영업이익이 50조 원 시대에 열어준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 발표, 최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도 뒤따라가 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결국 뭐예요? 과거에는 실적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못 오른다 생각하느냐? 저는 못 오른다라고 생각한 적이 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해요? 저는 SK하이닉스도 최소 380은 봐야 된다. 480. 380은 봐야 된다. 노래를 불렀고요.
삼성전자는 48만까지 봐도 된다. 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이 26년 4월달 62평대를 지켜내면서 강하게 반등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실적과 과거 실적이 가장 다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적의 성장 폭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삼성전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당장 삼성전자 이 실적만 봐도 어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거죠. 지금 분기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때는 실적이 50조가 나온다 뭐 나온다 이런 게 굉장히 그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다시피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2.5배가 증가해버리죠. 이제 그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25년도 이제 그 2분기 대비해서는 10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래서 2분기도 증가하는데 이제 3분기, 4분기가 가면서 이미 매출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뭐 해버립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이걸 연간으로 보게 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25년도에서 26년도는 크게 늘어요. 25년도, 26년도 크게 늡니다. 영업이익 기준 지금 보면 9배 거의 늘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27년도에 늘고 28년도에 늘고 느는 폭에 대한 부분이 뭐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간다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또다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때까지 뭐 할 확률이 높다.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 박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22만 5천 원, 30만 원. 100이 사실 여기를 지켜내면 좋긴 하겠지만 125 정도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고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를 만드는. 그래서 박스가 나쁘냐? 박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가올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물량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질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30만 원 가기 위해서 300만 원 가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당시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24년도 SK하이닉스도 무너져서 박스권 행보를 만들고 나서 급반등하면서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무너지면서 박스권 행보를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더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급반등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6배는 더 오른 거고 6, 7배 더 오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행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뭐합니다? 건강한 이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건강한 행보세로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계속 늘 강조하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개별 모멘텀이 아닌 이상은 늘 말하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올라갔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른 반사이익이다. 이런 걸 가지고서 62평 아니면 전고점을 뚫어내는 걸 강하게 뚫어낸다.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다만 저는 그럼에도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더 긍정적이라 본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결국 가짜 반등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코스피를 받쳐주는 자리가 지금 코스닥 제가 늘 얘기했던 900포인트죠. 굉장히 저항이 큰 자리라고 900포인트. 이 구간대를 코스닥도 쉽게 뚫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받쳐주면서 이렇게 급반등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코스닥도 뭐합니다? 오히려 뚫어내기 굉장히 쉽겠죠.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활용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면서 코스닥을 뚫어내는 우리가 자동차 어디 뭐 빠지면은 묶어가지고 이제 차 땡겨가지고 견인해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로서 코스피를 끌어올린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진 것도 더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늘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삼전닉스를 쓸어 담는 외국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미들만 지금 버텨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쓸어 담는다 돌아온 외국인 이런 거 우리 뉴스 많이 경험했잖아요. 과거에도 어땠습니까? 돌아온다고 할 때마다 외국인 반등 나오는 척하고 그래서 죽여놨죠. 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전형적으로 그 느껴진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척 시장을 올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추매를 하기 위한 아니면 신규 타점을 잡던 사람들이 정리를 좀 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는 분들도 좀 요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까지 해버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려주면서 기존 코스닥에서 들고 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또 한 번 더 소화시키는 거죠. 쥐어짜내는. 그럼 나중에 코스닥이 급반등할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미리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려놓고 행보점을 잡는 순간 코스닥에 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그럼 코스닥이 상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얘기해보면 제가 늘 얘기했죠, 옛날부터. 소부장에 대한 집중 투자 기대하시라고. 근데 오늘도 또 뉴스 뭐가 나와요? 오늘은 당장 LG와 엔비디아가 또 깐부에도 우리 피지컬 AI 관련 수혜주들 최근에 움직였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또 구체적인 세부화 협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모멘텀으로 소부장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왜? 이미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혁신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면서 사업 계획을 일제히 점검에 나섰죠.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소부장 관련 섹터들이 올라가주면서 코스닥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최근에 뭐까지 뉴스가 나오느냐. 그래서 현대차가 뭐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삼성도 새로운 승부수라고 던졌잖아요. 그 생존을 위한 동맹으로서 영역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분야는 양사의 결합이 가장 활발한 분야고요. 특히나 누구? 삼성 SDI와 현대차, 기아는 자동차용을 넘어서 고성능 배터리도 공동 개발 중이죠. 뭘 위한 로봇. 근데 삼성 SDI가 최근에 발표했던 게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첫 상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일 거다. 이거 지금 당장 언제? 내년에 현대차가 지금 엔비디아와 발표를 하는데 이 삼성 SDI가 요거를 갑자기 이 여기 탑재된다 뭐 한 다음에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 관련 붐 또 엄청 불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겠죠. 특히 지금 2차 전지고 제가 외국인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2차 전지 우리가 3대장을 뽑으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코프로 BM LNF입니다. 과거 2차 전지 이제 소재 생태계의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니켄 뭐 BM, 그 LF 이 세 가지가 3대장이라고 불렸죠. 근데 이 3대장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어때요? 최근에 매도가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매도도 아니야. 하락한데 매도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버티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24년부터 풀매수 때려놓고 그냥 버티는 중이죠. 외국인이.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오히려 버티는 게 아니라 더 쓸어 담아요. 급락이 나오던 말도 오히려 쓸어 담으면서 비중을 최대치를 찍어버립니다. L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최근 이제 작년부터 매도를 좀 하나 했더니 시장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또 무너지는데 또 풀매수 때려버리죠. 실제로 뭐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2차 전지 과거 3대 장주를 풀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온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시장은 분명히 다가올 거라 보고 있고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또 이제 코스닥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늘 얘기하는 뭐 하시라.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잘 주워 담으시라. 일단은 여기가 목표예요. 여기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갈지 뚫어주고 다이렉트 V자로 갈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나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